20세기 미국의 심리치료, 그리고 수천 년 전 동양의 철학, 어떠세요? 언뜻 보기에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죠? 한쪽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나를 비워내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 두 지혜 속에 사실은 우리 마음을 위한 아주 놀라운 공통의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이 두 개의 거대한 지혜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나 비슷한 통찰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발점부터가 정말 다릅니다. 왼쪽은 아주 뚜렷하고 개별적인 나, 이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서양 심리학의 관점이고요. 오른쪽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고 보는 동양의 지혜, 바로 무아의 관점이죠. 와, 정말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1940년대 심리학의 흐름을 바꾼 선구자 칼 로저스가 제시한 길입니다. 로저스의 생각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희망적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알아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과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로저스가 말한 그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내 것처럼 느끼고 이해해 주는 거죠. 둘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가 뭘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괜찮아 하고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치성. 치료사가 전문가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다가가는 태도를 말해요.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다른 방식이죠. 불교 심리학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실용적입니다.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꿰뚫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음 챙김인데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두 사상이 만나는 핵심 다리거든요.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좋은 거네? 이건 나쁜 거네? 하고 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말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 자비,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깊은 통찰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길을 각각 걸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던 이 두 길이 놀랍게도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세요. 로저스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 이게 불교의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즉 마음 챙김과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담자를 어떤 판단도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요. 내 안의 경험을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불교의 수행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결국 두 지혜 모두 진정한 치유는 따뜻하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듯한 추측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연구에서도 이 둘이 마음챙김, 공감, 그리고 비판단적인 수용이라는 면에서 정말 많이 겹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서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정말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로저스의 심리학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둡니다. 반면에 불교 심리학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애초에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은 그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무아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른 듯 닮은 두 지혜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삶을 위한 더 완전한 지도를 그릴 수는 없을까요? 이 인용구가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불교라고 하면 자아를 버려라, 에고를 없애라 이런 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마크 앱스타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붓다는 오히려 우리가 삶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더 건강하고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무작정 자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잘 단련된 자아를 도구로 삼아 세상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장의 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자아를 세우는 길과 바로 그 자아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무아를 이해하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는 건 아닐까요?